안녕하세요. 달달 책마루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에이트입니다. 작가는 이지성 작가, 출판사는 차이정원입니다. 이지성 작가는 이미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작가이죠. 대표작으로 꿈꾸는 다락방, 리딩으로 리드하라, 생각하는 인문학, 20살, 절대 지지 않기를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총 3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파트 1,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인간이 기계에 대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트 2,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과 지시를 받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트 3,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는 법 8가지가 제목 그대로 에이트인데요. 이미 많은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 수 있을지 책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봇의 인간 대체 비율 세계 1위의 나라. 정부와 국회의 무지와 무능이 만든 인공지능 재앙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혹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비율이 세계 1위인 나라가 어디인지 아는가? 우리나라다. 세계 로봇 연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간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수가 세계 평균 69대보다 무려 462대나 많은 531대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비율 세계 1위 국가가 될 가능성이 심히 높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심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만일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당신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더 끔찍한 사실이 있다. 당신이 여기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득권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무지하고 무능하며 위선적이고 부패하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래를 잘 대비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알파고 사태 이후로 인공지능 포럼이라든가 강연회, 토론회 등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인공지능에 관한 지식을 나름 열심히 쌓고 있다. 내 말이 믿기지 않으면 인터넷 뉴스 검색창에 인공지능 포럼이라든가 인공지능 강연, 인공지능 토론 등의 키워드를 쳐보라. 물론 우리나라 기득권의 인공지능 공부는 주입식 공부 수준에 불과하다. 허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지식이 가장 많고 인공지능 시대를 가장 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들에게는 자본과 권력은 물론이고 인맥까지 있다. 아마도 이들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지금처럼 잘 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무런 기득권도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본문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남은 평생 동안 난민 수준의 삶을 살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처럼 살다가 어느 날 당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나는 당신이 후자를 선택하길 바란다. 미래의 당신 자신은 물론이고 당신에게 참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존재가 되길 바란다. 당신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길을 걷기 시작하면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그 길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걷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 앞에 인공지능 강국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나는 이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가 오랜 망설임을 떨치고 펜을 잡은 이유다. 파트 1.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인간이 기계에 대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 실리콘밸리와 하버드의 발빠른 움직임. 인터넷에 들어가서 2006년 뉴스를 검색해보면 이런 기사들이 뜬다. 북한 핵실험 시작. 노무현 대통령 연내 전시작전권 환수 마무리 짓겠다. 노 대통령 국민 동의 없이 증세 안 한다. 노 대통령 모든 역량 집중 부동산 문제 해결할 것. 감사원 바다 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감사 추진. 언론 노조 한미 FTA 우리가 막는다. 반북, 반미, 반정부, 혼돈의 대한민국. 같은 해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교수 제프리 힌턴이 딥러닝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추론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한 논문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이런 논문이 발표되었는지조차 몰랐다. 아니 알았다고 해도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인공지능이야? SF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정도로 반응했을 것이다. 그런데 레이 커즈와일, 피터 디아만디스 같은 실리콘밸리의 천재들과 나사, 구글 같은 곳은 다르게 반응했다. 그들은 이제 곧 인공지능의 시대가 올 것임을, 아니 인공지능이 인류의 새로운 문명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로부터 약 10년 뒤인 2016년 3월, 우리나라는 제프리 힌턴 교수의 딥러닝 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을 국민적 충격 속에 만난다. 바로 알파고다. 그러자 실리콘밸리 상위 1%가 움직였다. 리처드 왓슨은 엘빈 토플러, 데니얼 핑크와 함께 세계 3대 미래학자로 불리는 사람이다. 그는 저서 인공지능 시대가 두려운 사람들에게에서 1등석보다 상위 등급인 특등석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에 따르면 공항에서 특등석 라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붙잡고 일하느라 정신없는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 라운지의 사람들과 달리 조용히 독서를 하고 있거나 커다란 창밖을 보면서 사색에 잠겨 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석 1등석 이용자들은 기계처럼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특등석 이용자들은 인간답게 독서와 사색과 성찰을 하면서 쉬지 않고 자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나는 인공지능 시대가 두려운 사람들에게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책의 핵심 주제를 몇 주에 걸쳐서 사색했다. 그리고 다시 공항 라운지 이야기를 읽었다. 이때는 저자의 관점이 아닌 내 관점에서 읽으려고 노력했다. 작은 정성이 통했던 걸까? 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있었다. 지금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나은 기계인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이다. 인간 고유의 활동인 독서, 사색, 성찰 등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1등석보다 높은 등급인 특등석을 이용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국적이 어디든 지배계급에 속할 것이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자기 교육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지배계급은 전체 국민의 1, 2% 정도에 불과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중동이든 아프리카든 상위 1, 2%가 지배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어느 시대에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지배계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 교육이다.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조선 500년 동안 양반계급은 항상 전체 인구의 2% 정도였다. 물론 조선 후기에 들어서 여러 편법으로 양반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지배계급에 편입되지 못했다. 아무튼 조선의 양반계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교육이었다. 그들은 교육을 통해 부와 권력을 대물림했다. 안타까운 사실은 조선의 지배계급이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을 고수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이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조선은 멸망의 길을 걸었다. 대한민국의 지배계급도 교육을 통해 부와 권력을 대물림해왔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재벌들과 정치가들이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다들 최고의 교육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교육의 평등을 목소리 높여 외친 대가로 선거에서 승리, 부와 권력을 얻은 사람들조차 자녀만큼은 한국 최고의 학교로 보내고 이후 미국이나 영국 등지로 보내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한다. 다시 2006년으로 돌아가자. 제프리 힌턴이 딥러닝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자 미국, 아니 지구의 지배계급에 속하는 실리콘밸리 상위 1%가 움직였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들은 머지않아 새로운 인류 문명의 시대가 시작될 것임을 알아차렸고 그 시대의 지배자가 되려면 새로운 교육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하여 그들은 2008년에 새로운 교육기관을 세웠다. 이름하여 싱귤레리티 대학교다. 인공지능 하면 2016년에 선보인 알파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양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변곡점이 생겼다고 하는 나의 주장이 좀 생소할 것이다. 하지만 토머스 프리드먼을 비롯해 서양의 많은 지식인들이 인류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인 기하급수적 변화와 성장이 인공지능 기술을 기하급수적으로 발달시키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싱귤레리티 대학교의 교육 목표. 최근에 나는 우리나라의 지식인 몇 명과 정치가, 재벌 3세 등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대졸 사무직은 물론이고 CEO까지 거의 모든 직업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죠.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일 것입니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아니, 더 나아가 인공지능의 지배자가 되는 나를 만드는 교육이겠죠. 제가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을 알았습니다. 미국에 있죠. 어떤가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한번 교육을 받아보시겠습니까? 수업료는 3천만 원 정도로 좀 비쌉니다. 교육기간은 10주 정도 되고요. 그들 중 몇은 황당해했고 몇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며 짜증을 냈고 몇은 화를 냈다.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은 단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나를 붙들고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작가님,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있다면 세상은 이미 바뀌었겠지요. 우리 회사에서도 인공지능 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 바보 같다니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한다? 그거 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헛소리예요. 그리고 작가님, 제가 장담할게요. 우리가 죽은 뒤에나, 그러니까 50년 뒤에나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따위에는 그만 관심 끄시고 책이나 열심히 쓰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시에 집필 중이던 원고,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을 구구절절 설명해 주면서 그의 고정관념을 깨주고 싶었으나 이내 포기했다. 그래봤자 에이, 우리 작가 형님 그동안 공부 많이 하셨나 보다. 그런데 제가 늘 말하지만 공부랑 현실이랑은 다르다니까요. 아주 매우 많이 다르다니까요. 라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를 이긴 지 3년이 넘어가고 유튜브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파쿠르에 이어 공중제비까지 도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아마존을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의 근로자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대량 해고당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 국가 시스템 전체를 인공지능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일본 대학생들의 취업 문화가 장래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직종을 찾는 것으로 바뀌고 있고 인공지능 목사는 물론이고 승려까지 나와서 신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즘에도 사석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면 살짝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게 우리나라인데 만일 내가 11년 전인 2008년에 지인들에게 인류의 지배계급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아니 인공지능 시대의 지배자를 만드는 대학을 설립했으니 입학시험을 치르러 가면 어떻겠느냐는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아마도 미친놈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아무튼 실리콘밸리의 상위 1%가 2008년에 구글과 나사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인공지능 시대의 지배자를 만드는 교육을 하는 대학을 설립했는데 결과는 놀라웠다. 첫 입학생으로 40명을 뽑겠다고 밝혔는데 13개국에서 무려 1만 2천여 명의 지원자가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이미 2008년에 세계적으로 1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을 받는 대가로 3천만 원 넘는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물론 싱귤레리티 대학교 측은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지배자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진 않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10억 명의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하고 있다. 참 아름답다. 10억 명의 인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길러낸다니. 하지만 이 아름다운 설립 목적을 싱귤레리티라는 단어와 엮어서 살짝 뒤집어 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드러난다. 이 대학의 설립자들이 말하는 싱귤레리티, 즉 특이점이란 인류의 모든 지능을 합한 것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때다. 그들은 특이점을 2045년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니까 싱귤레리티 대학교는 2045년에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탄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세웠다. 유엔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50년경 100억 명을 돌파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특이점 이후 100억 명을 지배하게 된다. 그런데 싱귤레리티 대학교는 10억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상하다. 2045년이면 전 인류가 인공지능에게 지배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특이점 이후에도 10억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 대학을 설립했다니 말이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앞뒤가 맞아 떨어진다. 싱귤레리티 대학교는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한 것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이다. 그런 사람만이 특이점 이후에 10억 명의 인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싱귤레리티 대학교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지배자가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또 싱귤레리티 대학교의 교육과정이
인공지능 시대의 지배자를 만드는데 최적화된 교육과정이라는 보장도 전혀 없다. 하지만 싱귤레리티 대학교가 이름 그대로 특이점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전 세계의 엘리트들이 새로운 시대의 리더를 꿈꾸며 싱귤레리티 대학교에 몰려들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이지성 작가의 AT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